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미래에 돌아보면 늘 아쉬움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늘 그때 감정에 따라 선택하고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방법,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미래를 확정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알게 된 셈이니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정된 미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중년 이후의 연애의 결정에서 어떻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결정하는 건 오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일의 후회일까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당신의 진짜 의지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켜진 순간의 반사작용인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에 충실하라고, 과거는 잊고, 미래는 걱정 말라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이 채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현재에 집중하라는 그 말을 따라 살아왔는데 왜 우리는 늘 같은 후회를 반복할까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충실했는데 왜 나중엔 늘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하게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연애가 왜 젊은 시절의 연애와 완전히 다른 기준을 필요로 하는지 그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 하려는 선택이 정말 현재에 집중한 선택인지, 아니면 감정에 끌려가는 반응일 뿐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에 집중해 보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감정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감정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강렬함만 있을 뿐입니다. 외로움이 켜진 순간 그 외로움은 오늘도 내일도 모릅니다. 그저 지금 이 공허함을 채워야 한다는 신호만 온몸으로 보냅니다. 불안이 찾아온 순간 그 불안은 이성적 판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절박함만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기를 듭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이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감정에 끌려가는 겁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 갑니다. 하지만 선택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든 결과는 당신의 일상이 되고 당신의 현실이 되고 때로는 당신의 정체성까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을 따라가도 괜찮았습니다. 실패해도 시간이 있었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었고 회복할 에너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때의 연애는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울고 아파도 배우는 게 있었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연애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시간은 더 소중해졌고 회복 비용은 훨씬 커졌고 무엇보다 자기 존엄이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의 연애 실패는 경험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깊게 파고들어 오래 남는 상처,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 다음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처. 물론 그 상처도 다룰 수 있는 성숙한 시기가 되었지만 그 전에 상처받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시니어 연애에서는 감정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70세 윤미자 씨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3년 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다정했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었고 미자 씨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외로웠던 미자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 부탁하던 것들이 점점 당연한 요구가 되었고, 처음엔 이해한다던 말이 점점 불평과 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래서 더 잘해주려 애썼습니다. 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자 씨만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분명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외로웠거든요. 그냥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나를 속인 거였어요. 이 말 속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미자 씨의 문제는 그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외로운 상태의 자신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켜진 순간 사람은 시간 감각을 잃습니다. 오늘이 있고 이번 주가 있고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5년 뒤에 나, 10년 뒤에 나는 막연하고 실감나지 않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일단 만나보고 생각하려고요. 이번엔 다를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정이 만든 선택의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면 또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할 때의 상태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연애 중에서 그때는 인생이 걸린 것처럼 절실했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흐릿해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당시엔 그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에 하루가 좌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압니다. 그 연애 하나가 당신 인생을 결정한 건 아니었다는 걸, 그때 그렇게 아팠던 것도 지금은 희미한 기억일 뿐이라는 걸, 이 잔인한 사실은 동시에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절실함이나 외로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걸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감정에 충실할 것인가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깨어 있으라. 여기서 현재에 깨어 있다는 것은 현재의 감정을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만들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래도 이 선택을 할 것인지 깨어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건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막연한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방향으로 확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래의 나라는 기준점입니다. 5년 뒤에 나, 10년 뒤에 나가 지금의 이 선택을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 그 미래의 나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준입니다. 존엄을 잃지 않은 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 그 미래의 나를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정체성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확인하려 연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미래를 불안의 영역으로 두지 않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확정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강력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의 내가 원하는 선택인가가 아니라 미래의 내가 이해할 선택인가 입니다. 외로운 내가 원하는 선택인가가 아니라 존엄한 내가 납득할 선택인가 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 연락을 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멈춰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생각의 산물이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하는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생각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선택은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감정이 아무리 강렬해도 미래의 나라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이라는 것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경험하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입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현재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미래의 나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는 늘 흔들리지만 미래의 나는 고정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대를 생각해 보세요. 배는 파도에 흔들립니다. 바람에 휘청거립니다. 폭풍 후에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등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건 등대가 흔들리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나가 바로 그 등대입니다. 감정이라는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 등대를 보고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72세의 최영희 씨는 몇 년 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반가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요즘 사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그 친구가 영희 씨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영희 씨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때때로 너무 외로웠고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제안에 흔들리는 걸까? 정말 저 사람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5년 뒤에 나는 지금 이 선택을 어떻게 볼까? 만약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생활 방식이 안 맞는다면, 만약 그 사람이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한다면, 만약 내 자유가 점점 줄어든다면, 그때 나는 지금의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영희 씨는 며칠 동안 자신의 하루 일과를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는 그 평온한 일상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건 정말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시선이 혼자인 나를 불완전하게 보기 때문이라는 걸, 실제로는 지금의 삶이 충분히 괜찮다는 걸 영희 씨는 그 친구에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난 지금 나 혼자로 충분해요. 함께 사는 게 외로움의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나 혼자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이 선택 이후 영희 씨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게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그냥 느낄 수 있는 감정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외로움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외로움이 더 이상 선택을 좌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미래의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힘입니다. 현재의 감정은 지금 이 순간을 지배하려 하지만 미래의 나는 그 감정을 관찰하게 해줍니다. 관찰하면 휩쓸리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오래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그대를 들여다본다. 외로움이라는 시면을 계속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미래의 나라는 등대를 보면 시면은 그저 지나가야 할 어둠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현재를 즐길 수 없다고, 미래를 걱정하면 지금이 불안해진다고. 하지만 그건 미래를 불안의 대상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확정된 기준으로 두면 오히려 현재가
더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미 명확하니까요. 흔들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후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게 후회야. 그 연애를 한 게 후회야. 하지만 진짜 후회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상태의 나로 선택했을까? 너무 외로웠던 나, 나를 낮게 보던 나, 혼자라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던 나. 문제는 연애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의 내가 연애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연애는 사랑을 더 잘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덜 배신하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69세 박정숙 씨는 최근에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조건도 괜찮았고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바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외로워서 만나려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궁금해서 만나려는 건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5년 뒤에 나는 지금 이 선택을 어떻게 볼까? 만약 이 관계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5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주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정으로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나라는 기준으로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상대가 조금 무례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나는 이런 무례함을 견디지 않을 테니까 상대가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나는 이런 식의 관계를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대가 오히려 정숙 씨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숙 씨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미래의 나를 기준으로 삼는 힘입니다. 현재의 감정은 늘 흔들립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외로울 수 있고 지금은 단호하다가도 나중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확정된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에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과거의 후회나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라는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확정해둔 미래의 나, 그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지금을 살라는 뜻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래를 결정해두고 그 시선으로 지금을 살라는 말입니다. 이게 시니어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젊은 연애는 실험일 수 있습니다. 해보고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연애는 실험이 아닙니다. 시간은 더 소중하고 회복 비용은 더 크고 자기 존엄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끌려가는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기준으로 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영상 초반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선택을 결정하는 건 오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일의 후회일까요? 이제 이 질문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오늘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외롭다가 괜찮다가 불안하다가 평온하다가 합니다. 하지만 내일의 후회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미래의 나라는 기준으로 통과시켜보면 후회할지 안 할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을 결정하는 건 오늘의 마음이 아니라 이미 확정해둔 미래의 나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 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인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로움이 켜져도 불안이 찾아와도 당신은 여전히 존엄한 사람입니다. 그 존엄한 사람이 하지 않을 선택을 외로운 순간에 당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니어 연애는 사랑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여정입니다. 상대를 더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이해하는 겁니다. 더 잘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감정으로 시작한 관계는 감정이 식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준으로 시작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기초하고 있으니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자유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외로움이 켜진 순간 그 외로움을 따라가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미래의 나라는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진짜 현재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감정을 무시하라는 건가요? 느끼지 말라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느껴야 합니다. 외로움도 느끼고 불안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껴야 합니다. 문제는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밤늦게 집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 외로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바로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냥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왔다가 파도처럼 가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외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외로움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외로움은 그저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하나의 감정일 뿐이라는 걸. 불교에서는 이걸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영구적인 선택을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변하는 감정 때문에 변하지 말아야 할 나를 바꾸는 건 스스로를 배신하는 겁니다. 68세 이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자 씨는 최근에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1년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이젠 거의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통화하자고, 왜 연락이 늦냐고. 명자 씨는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서운해했고 서운한 표정을 보면 명자 씨가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맞춰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혼자 있을 시간도 없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5년 뒤에 나는 지금의 이 관계를 어떻게 볼까? 5년 뒤에도 이 사람의 요구에 맞춰주며 내 시간을 다 쓰고 있을까? 아니면 그때쯤엔 이미 지쳐서 후회하고 있을까? 명자 씨는 미래의 자신을 상상해 봤습니다. 73세가 됐나? 그때의 나는 지금의 이 선택을 뭐라고 할까? 그리고 명확한 답이 왔습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 당장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고, 이건 관계가 아니라 소유이고, 이건 함께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무너지는 거니까. 명자 씨는 상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의 시간도 좋지만 나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걸로 충분해요.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우리 관계는 괜찮아요. 상대는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냐고. 사랑한다면서 왜 시간을 주지 않느냐고. 하지만 명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나라는 기준이 명확했으니까요. 결국 그 관계는 끝났습니다. 상대는 명자 씨가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걸.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명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끝낸 게 맞나 싶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요. 나를 잃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이게 바로 미래의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힘입니다. 당장은 외롭고, 당장은 불안하고, 당장은 후회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나를 지킨 선택이었다는 걸.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에 서고, 40에 흔들리지 않고,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고,
70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 이 말의 핵심은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부의 기준으로 산다는 겁니다. 젊을 땐 남들이 뭐라 하는지가 중요했고 사회의 기준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70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내면의 기준이 확고해져서 외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니어 연애의 핵심은 내면의 기준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미래의 나입니다. 외로움이 와도, 불안이 와도, 유혹이 와도 미래의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를 먼저 묻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연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만나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끝내야 할지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후회로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선택, 그 연락, 그 만남, 그 결정, 그게 오늘의 외로움이 원하는 선택인가요? 아니면 10년 뒤에 당신이 고개를 끄덕일 선택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듣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가끔 외로움을 더 견디라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만이 진짜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배신하지 않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은 감정에 빠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되기로 한 사람처럼 지금을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오늘의 감정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인생이 되고 당신의 존엄이 됩니다. 당신은 외로움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안보다 단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감정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특히 외로운 순간에 더 또렷이 기억하세요.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현재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